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가 될 것이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인데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도 오행으로는 불의 기운을 나타낸다고 해서 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 또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화가 되긴 하는데,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해서 제가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했죠. 태양지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중에서라기보다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 더 뜨겁고 더 밝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뜨거운 것은 뭐다? 태양이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가 태양지화라고 해서 태양에 비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불의 기운인데,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양에 비해서 약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이기 때문에 뜨겁다라고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태양의 온도는 뭐 몇만 도, 수천 도에서 수만 도 이상 올라가게 되죠. 근데 정화, 지구상에 있는 불은 대체적으로 쇠를 녹이거나 텅스텐을 녹일 정도 되면 한 몇천 정도 되고, 밝기 자체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 비하면 조금은 좀 부드럽다라고 볼 수 있죠. 태양은 사람이 너무 오랫도록 바라보고 있으면은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을 정도로 밝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화인 정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부드럽고, 불빛 자체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온유하다랄까, 부드럽고 온유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온 사인 같은 거 있죠. 네온, 화려한 네온 사인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네온 사인도 정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도 당연히 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촛불도 부드럽죠. 정화가 되는데, 여러분 촛불 보면 막 강렬한 어떤 열기라든가 뭔가 좀 화끈한 뭐 이런 것이 생각나기보다는, 정화라고 하는 것을, 정화인 촛불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조금 숙연해지고, 그 다음에 좀 뭔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촛불 집회 같은 거 많이 봤죠. 밤에 촛불을 켜놓고 있으면 뭔가 기원 같은 거, 바라는 것들, 소원 같은 거를 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들게 되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온유한,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 병화는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불 같은 경우에는 뭐 장작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병화도 물론 약했을 때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필요하지만, 특히나 정화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 특히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추울 때 난로 같은 걸 떼잖아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불 잠깐 펴놨다고 해서 불이 계속 지속적으로 타는 게 아니죠. 계속 석탄이라든가 장작이라든가를 계속 넣어 주어야지만 그 난로를 계속 따뜻하게 만들 수 있죠. 연탄불도 연탄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지만 그 빛과 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닥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거, 연탄불 같은 것,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간목이라든가 인목이 필요한 것이고,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에는 순목이 따라서 이라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마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마른 잡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를 정화에 불을 붙인다 하더라도 오래 못하죠. 여러분들 마른 갈대라든가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저기
볕단겠죠. 볏짚 삼겹살, 볏짚 이런 것들은 불은 잘 타지만 오랫동안 타는 것은 되지 않는다. 연탄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을 지피게 되면 최소한 몇 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도 그 불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갈대라든가 이런 것은 호로록 타버리고 금방 없어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정화는 을목, 묘목을 보는 것보다는 간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좋고요. 병화라든가 정화라든가 똑같이 일간 화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가 아닌 임수, 양수인 임수가 있어서 수보, 양, 광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공통점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화, 이러한 병화 같은 것이 어떤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에 배합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묘월에 정화가 태어났을 때는 목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인묘월의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목을 제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4,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하니까 말씀드렸던 임수로서 화의 기운을 절제하고 수고양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16월 같은 금왕절의 경우에는 역시나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간목, 임목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하고 일간 정화는 약하기 때문에 역시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진술, 축미, 월의 경우에는 식상인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령 자체에서 목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경금을 쓰게 되고, 4, 5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왕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를 쓰게 되는데 4, 5월에 정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유월, 그 다음에 해자월, 그 다음에 진술축묘월은 일간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크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진월을 놓고 봤을 때는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됩니다. 물론 인묘진에 속하는 동방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있다 손짓더라도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목이 왕하다라기보다는 토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렇게 인묘진을 보게 되면 이거는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경금이 있어서 목을 절제시켜 주지 않으면 진월에 토가 왕한 것이라 목이 왕해져서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왕하고 일간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 있어 주어서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용도도 있지만, 또 간목은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정화가 약한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가 정화의 빛을 가리게 되죠. 장작을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으면 빛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무를 갖다 더 넣게 되면은 불이 타면서부터 불이 다시 타게 되면 불이 더 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생조해 주면서 재 같은 거를 털어서 없애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만약에 이렇게 다시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다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경금이 있어서 목이 화를 생하되, 목이 너무 많아서 목다화식이 되는 것을 막아 주어야 된다. 목이 그렇게 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간목이라든가 임목 한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굳이 경금을 다시 볼 필요는 없다 손짓더라도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진월은 인묘진 방합도 형성될 수 있지만 신자진 수국도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수가 있거나 신금이 있으면 수국이 형성될 수도 있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국이 형성되게 되면 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화일간은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용신을 치용하는 방법은 그때 달리 살펴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진월의 정화는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 살펴볼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간 음화인 정화가 되겠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기 때문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음화인 정화가 양토인
진토를 본 것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생하는 것이니까 식신 내지는 상관이 될 것인데 정화는 음이 되겠고 진토는 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되죠. 상관. 그래서 상관격이 되는데 토가 왕하고 일간 화는 약하기 때문에 설기과다 내지는 설기태과한 사주 또는 이거를 갖다가 화토진 상관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죠. 진짜가 붙으면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이렇게 상관이 왕하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많이 과설해서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상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상관을 제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진상관격이 인성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상관 폐인격이다라고 해서 상관이 왕해서 인성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월의 정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상관폐인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신축연에 해당이 되죠. 상관의 식신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고 이거는 식신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은 상관월에 식신이 있다고 해서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전체를 다 상관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상관이 있고 여기 재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생재할 수 있지만 일간이 약하게 되면 상관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요. 일간이 약하면 재성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간목이라든가 화를 봐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한 건 정화는 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을 얻는 것, 즉 간목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가 다시 있습니다. 미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월은 수국이 형성되는지 목국이 형성되는지 금국이 형성되는지 토국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자 진월에 미토 축토까지 갔으면 이건 토가 너무 많아진 것이고요. 설기됨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라든가 인성인 목이라든가 아니면 비견 겁재인 화를 보는 것이 시급한 사주가 되는데 월간에서조차도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를 보면 수보 양광이 돼서 좋지만은 이렇게 일간이 약했을 때 임수를 보게 되면 역시나 임수는 수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정화를 갖다가 약하게 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곡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신은 당연히 인비,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말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생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간단하게 보게 되는데 일단 경자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인성이 목이라든가 비견겁제인 화를 봐야 되는데 경자는 재성과 칠살이고요. 신축은 재성과 식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볼 수 있는 것 무신시, 기유시, 경술시, 신해시 모두 인비하고는 거리가 먼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는 시에서 얻게 되면 좋지 못하죠. 이런 생시를 얻었을 때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런 생시를 얻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야지 되는데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인묘운을 빼고 나서는 목화운이 없습니다. 천간의 병화장화운은 그게 의미가 없겠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도 개사, 갑오, 대운, 초년운만 빼고는 22살부터 뭐가 됩니까? 금수운으로 가죠. 대운은 천간을 중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중시 본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태기를 안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라도 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생시 정도 잡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약한 일간이 사의 뿌리를 얻을 수가 있죠. 병호, 비견겁제를 얻었기 때문에 또 정화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목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생시에서 갑진시 이렇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긴 한데 지지로 다 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목 하나 가지고 정화를 생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많은 토를 갖다가 억제하기에는 매우 부족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주가 좀 음습한데 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금수운을 갔을 때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날 태어났을 때 태어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을사시라든가 병호시를 잡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주국사가 완전히 좋아지어서 이 생식을 얻으면 사주가 완전히 좋아진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토가 너무 많아서 사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의 중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쇠의 중화죠. 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것의 중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한열의 중화를 제가 중요시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왕세의 중화가 너무도 치우쳐져 버려요. 토가 너무 왕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생시를 가지고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화의 기운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목, 금, 수, 운으로 갔을 때 역시나 한열에도 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득이 한다라고 하면 병호시 정도, 을사시 정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이민계묘시 같은 경우는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생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